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집 이제 제 거예요. 나가주세요. 아들 하나 믿고 평생을 버텼는데 1년 후 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고 하지만 그게 내 자식일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어머니 이야기이고 동시에 누군가의 자식 이야기입니다. 72세 이순자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2월입니다. 저는 서울 어느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이야기는 듣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더라고요. 나의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저는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995년 6월 15일입니다. 그날 새벽 3시였어요. 전화벨 소리에 깼죠.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어요. 부인, 남편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순자 씨의 남편 그날 밤도 대리운전하고 집에 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음주 차량의 역주행. 남편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당시 순자 씨의 나이 45, 아들 민호의 나이 10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남편은 영안실에 있었어요. 흰 천이 덮여 있더라고요. 손을 잡았는데 차가웠어요. 여보, 당신 이러면 안 돼. 일어나요, 제발. 우리 민호 아직 어린데. 당신이 어떻게 먼저 가? 나 무서워요. 제발 일어나세요. 소리 지르고 울었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복도에 주저앉아 계속해서 울었어요. 근데 그때 10살짜리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서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울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이제 나 혼자서 이 아이를 키워야 하는구나. 장례를 치르고 나서 순자 씨는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 25평짜리 낡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빚 3천만 원. 1995년 3천만 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도 없었어요. 남편이 대리운전 하던 것도 사실 저는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빚을 갚으려고 몰래 일하던 거였어요. 순자 씨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이 집만은 절대 지키겠다. 아들 민호를 거리로 나앉게 할 수는 없다. 그날부터 순자 씨의 하루는 18시간 노동으로 채워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노량진 수산시장에 갔어요. 생선 손질하는 일이었어요. 비린내가 손에 배서 아무리 씻어도 안 지워졌어요. 8시까지 일하고 뛰어서 집에 와서 민호 아침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했어요. 3시에 끝나면 집에 와서 민호 간식 챙겨주고 숙제 봐주고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는 오피스텔 청소일, 집에 오면 새벽 1시, 씻고 자면 4시간. 그렇게 20년을 살았어요. 20년. 하루 4시간씩 자면서 아들 하나 키웠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순자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한테는 민호가 전부였어요. 남편 없는 슬픔, 빚에 쪼들리는 고통, 몸이 아파도 쉴 수 없는 현실, 다 견딜 수 있었어요. 민호만 바라보면서 민호가 학교에서 상 받아오면 그 상장 보면서 아, 내가 이래서 사는구나 싶었어요. 민호한테는 많이 미안했어요. 또래 친구들처럼 좋은 옷 못 사주고 학원도 많이 못 보내줬으니까. 그래도 밥은 꼭 챙겨 먹였어요. 제가 굶어도 민호만은 꼭 민호야, 너는 엄마처럼 살면 안 돼.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해. 그래야 엄마처럼 안 힘들게 살지. 맨날 그 말만 했어요. 민호가 벌써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해 생선 손질 일을 그만두고 식당 일을 두 군데로 늘렸습니다. 이유는 하나, 민호의 학원비. 민호가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학원비가 한 달에 80만 원. 당시 제 수입이 150만 원 정도였으니까 남는 게 없었죠. 그래도 보냈어요. 제가 밥을 덜 먹으면 되니까. 실제로 그랬어요. 하루 한 끼만 먹었어요. 민호의 학원비 벌려고 하루 한 끼.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40에서 60까지 20년간 하루 한 끼만 먹으며 산 어머니.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합격했어요. 명문대에.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엄마 붙었어요. 그때 민호를 안고 같이 울었어요. 민호야 고생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민호가 최고야. 그날 평생 처음으로 치킨을 시켰어요. 치킨 한 마리에 15,000원. 비쌌지만 시켰어요. 민호가 치킨 먹는 거 보면서 이제 다 됐다. 이제 우리 잘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쁨은 15년 후의 배신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순자 씨는 그때 몰랐습니다. 드디어 민호가 명문대에 입학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입학식 날 가고 싶었어요. 근데 못 갔어요. 그날 식당에서 일이 많았거든요. 민호한테 말했죠. 민호야, 엄마 못 가서 미안해. 민호가 그러더라고요. 괜찮아요, 엄마. 어차피 부모님 별로 안 와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입학식에 부모들 엄청 많이 왔다고. 우리 민호가 거짓말한 거예요. 제 마음 편하라고. 대학 4년. 민호는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순자 씨는 여전히 세 가지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대기업, 연봉이 5천만 원이 넘는다고 했어요. 그때 진짜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나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민호가 첫 월급 받고 저한테 100만 원을 줬어요. 엄마, 이거 받으세요.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그때 울었어요. 우리 민호가 다 컸구나. 이제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하지만 순자 씨는 여전히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에 첫 번째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어요. 이름은 수진이. 예쁘고 똑똑하고 좋은 애였어요. 대기업 다닌다고 했어요. 근데 뭔가 불편했어요. 제가 밥을 차려주면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안 먹으려고 하고 집 구경하면서 여기 좀 오래됐네요 하고 민호한테 속삭이는 거 제가 들었어요. 오빠, 우리 결혼하면 따로 살 거지? 2018년 5월 아들 민호가 결혼했습니다. 순자 씨는 평생 모은 돈 1,000만 원을 축의금으로 냈습니다. 결혼식 날 민호가 양가 부모한테 절하는데 그때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이제 민호가 내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남편이 되는구나. 기쁘면서도 섭섭했어요. 결혼 후 민호와 며느리는 순자 씨의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 방 2개. 순자 씨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민호 부부가 안방을 썼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거였어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을 하면 소리가 난다고. 어머니, 조금만 조용히 해주세요. 남편이 아침에 깨요. 제가 TV 보는 게 시끄럽다고. 어머니, 볼륨 좀 낮춰주세요. 제가 요리하는 냄새가 싫다고. 어머니, 환기 좀 시켜주세요. 하나하나는 작은 거였어요. 근데 쌓이니까 힘들더라고요. 여긴 내 집인데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순자 씨는 기뻤습니다. 손자를 볼 수 있다는 기대에. 하지만 며느리가 입덧이 심했어요. 제가 한 음식 냄새 때문에 못 견딘다고 했어요. 민호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힘들어하는데 밖에서 드시면 안 될까요? 밖에서 밥을 먹으라고. 내 집인데. 그날 정말 서러웠어요. 근데 며느리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먹었어요. 근처 김밥집에서 72세 어머니가 자기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고 밖에서 김밥을 사 먹었습니다. 아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2020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 이름이 준서.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았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우리 준서, 할머니가 잘 키워줄게. 그런데 수진이가 제가 손자 안는 거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머니, 손 씻으셨어요? 어머니, 아기 목 조심하세요. 맨날 그랬어요. 나중엔 아예 못 안게 했어요. 어머니, 아기 면역력이 약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안으면 안 돼요. 내가 많은 사람? 나는 할머니인데. 2021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날 민호와 수진이가 싸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틈으로 들렸어요. 수진이가 소리 질렀어요. 당신 언제까지 어머니랑 같이 살 거예요? 나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요. 민호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날 밤 민호가 제 방으로 왔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그날 밤 아들과의 대화는 순자 씨는 평생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민호가 앉더니 한참을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 우리 독립하려고요. 수진이랑 준서랑 저랑 새 아파트 구할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그래, 너희는 너희대로 살아라. 엄마는 여기 있을게. 근데 민준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이 집을 우리가 쓰려고요. 엄마는 다른 데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집을 우리가 쓰려고요. 엄마는 다른 데서 사셔야 할 것 같아요.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민호야, 무슨 소리야? 여기 엄마 집인데? 민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 엄마, 2015년에 집명이 제 앞으로 바꿨잖아요. 기억하세요? 기억했어요. 민호가 그때 그랬어요. 엄마, 세금 문제 때문에 제 명의로 해요. 나중에 상속세도 아끼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했어요. 내 아들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민호가 말했어요. 법적으로 이 집은 제 거예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할 것 같아요. 2022년 11월 15일. 이날은 순자 씨의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듣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일어났어요.
민호가 출근 준비하는 소리, 수진이가 준석 깨우는 소리, 다 익숙한 소리였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민호가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회사 가면서 다녀오겠습니다 하는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나갔어요. 오후 3시 순자 씨는 청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현관문이 안 열렸어요. 비밀번호가 안 맞았어요. 이상하네. 다시 눌렀어요. 또 안 맞아요. 비밀번호를 바꿨나? 벨을 눌렀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니, 비밀번호 바꿨어요. 제가 물었죠. 왜 말도 없이 바꿔? 나도 살잖아. 수진이가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까지예요. 짐 싸주세요. 짐을 싸라. 오늘까지.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몰랐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박스가 쌓여 있었어요. 제 물건들이 이미 박스에 담겨 있었어요. 옷, 이불, 사진. 내 집 모두 다요. 이게 뭐야?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남편이 말씀 안 드렸어요? 오늘 이사 가시는 거 이삿짐 센터 7시에 와요. 수진 씨는 시어머니 물건을 허락도 없이 박스에 담았습니다. 이미 이삿짐 센터도 불러놓았습니다. 순자 씨가 출근한 사이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저는 민호한테 전화했어요. 민호야,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물건을 왜 박스에 담아놨어? 민호의 대답은 차갑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나가시는 거 이삿짐 센터 7시에 가요. 7시까지 준비해 주세요. 민호야, 엄마가 어디로 가? 갈 곳도 없는데.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셔야죠. 어머니도 이제 나이 드셨으니 독립하셔야죠. 독립? 72살에? 갈 곳도 없는데? 오후 5시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그리고 순자 씨와 마지막 대화를 했습니다. 민호가 들어왔어요. 저는 민호 손을 붙잡고 무릎을 꿇었어요. 민호야, 제발. 엄마가 뭘 잘못했니? 엄마가 고칠게. 쫓아내지만 마. 민호는 저를 안 쳐다봤어요. 그냥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어요. 어머니, 이 집은 법적으로 제 겁니다. 어머니한테 거주권 같은 거 없어요. 지금 나가시지 않으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내 아들이? 나한테? 저는 믿지 못했어요. 설마 내 아들이? 아닐 거야. 72세.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산 어머니. 그 아들이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저를 나의 집에서 쫓아냅니다. 이것이 요즘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민호야, 엄마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기억하니? 엄마가 하루에 3군데 일하면서 너 학원 보냈잖아. 엄마가 밥 굶으면서 너 대학 보냈잖아. 그거 다 잊었니? 민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제가 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신 거고, 저도 이제 제 가정이 있어요. 제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해요.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 인생 사세요. 내가 선택한 거, 내가 알아서 한 거, 부모가 자식 키우는 게 선택이었어? 어머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28년간 하루 4시간씩 자며 세 곳에서 일한 어머니, 밥을 굶으며 아들 학원비 번 어머니, 그 모든 희생을 선택이라고 말하는 아들.
순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저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알았다. 나갈게. 박스를 챙겼어요. 평생 모은 게 박스 5개였어요. 7시에 이삿짐 센터 왔어요. 작은 다마스 트럭. 민호는 안 나왔어요.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수진이만 나와서 팔짱 끼고 지켜봤어요. 제가 짐을 다 실었어요. 혼자 72살 할머니가 기사 아저씨가 물었어요. 어디로 갈까요?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일단 찜질방이요. 2022년 11월 15일 밤 8시 순자 씨는 28년을 살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찜질방으로 갔습니다. 박스 5개와 함께 72세의 나이에 찜질방에서의 첫날 밤에 순자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 천장만 봤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이렇게 됐지? 계속 생각했어요. 옆에서 젊은 사람들 코 고는 소리 들리고 텔레비전 소리 들리고 72살에 찜질방에서 자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3일 후 순자 씨는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갈 곳이 필요했으니까요. 부동산 아저씨가 물었어요.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평생 모은 돈 3천만 원입니다. 보증금 1,000, 월세 50 이하로요. 아저씨가 고개를 저었어요. 할머니, 요즘 그런 집 없어요. 지하 원룸이라도 보증금 1,000에 월세 80은 해요. 80만 원. 결국 순자 씨가 찾은 집,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입니다. 지하 반지하 원룸. 집을 봤을 때 진짜 울고 싶었어요. 창문이 반만 있어요. 천장에서 물이 새요. 곰팡이 냄새가 나요. 화장실이랑 부엌이 같이 있어요. 근데 이것밖에 없었어요. 계약하고 이사 갔어요. 박스 5개 들고 2022년 11월 말 순자 씨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첫날 밤 너무 추워서 잠을 못 잤어요.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고칠 돈이 없었어요. 이불을 3개 덮고 잤어요. 그래도 추웠어요. 화장실 가려면 방 안에 있는 화장실 가야 하는데 냄새가 너무 심했어요. 부엌에서 라면 끓이면 화장실 냄새랑 섞여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라면도 밖에서 끓여 먹었어요. 복도에서 라면을 끓여 먹는 72세 할머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2월이 되니까 정말 추웠어요. 손발이 시려서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어요. 습하니까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어요. 연금 70만 원에서 월세 30만 원 내면 40만 원 남아요. 식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빠듯했어요. 그래서 하루 2끼만 먹었어요. 김밥하고 라면. 몸무게가 10kg 빠졌어요. 2023년 1월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에게 새해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설날이었어요. 혼자 지하방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없어요. 라디오만 있었어요. 라디오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설날. 그런 멘트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가족이라 나에게 가족은 누구지? 내 아들은 뭐 하고 있을까? 손자 준서는 떡국 먹고 있을까? 궁금했어요. 전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못했어요. 날 쫓아낸 아들한테 무슨 낯으로 전화해요. 설날,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날. 순자 씨는 지하 원룸에서 혼자 편의점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서럽고, 너무 화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칼을 꺼냈어요. 손목을 그을 뻔했어요. 근데 손목에 대는데 갑자기 생각났어요. 민호가 학교 갔다 오는 거 기다리던 때, 민호가 명문대 붙었다고 울먹이던 때, 민호가 첫 월급 받아서 100만 원 줬던 때, 그때는 진짜였을까? 다 거짓이었을까? 아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을 거야. 우리 아들 민호도 뭔가 잘못된 거야. 언젠가는 깨달을 거야.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해. 그래서 칼을 내려놨어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죽을 뻔했습니다. 72세 할머니가 지하 원룸에서 혼자 죽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 후로 그냥 버텼어요. 매일 똑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라디오 듣고 잠자고 친구도 없었어요. 모든 게 창피해서 연락 못했어요. 아들한테 쫓겨났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혼자 견뎠어요. 6개월, 7개월, 8개월, 매일매일이 무섭고 지옥 같았어요. 그해 2023년 여름, 순자 씨는 심하게 아팠습니다. 무릎 통증, 고혈압, 당뇨. 하지만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요. 꾹 참고 버텼습니다. 8월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샀어요. 2만 원짜리 중고. 근데 전기세가 15만 원 나왔어요. 그달은 하루 한 끼 먹었어요. 라면만. 살이 더 빠져서 45kg까지 내려갔어요. 원래 58kg였는데 2023년 10월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 민호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하기로. 죽기 전에 목소리만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어요. 10번을 걸었어요. 다 안 받았어요. 11번째 받았어요. 드디어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눈 대화는 여보세요? 어머니세요? 응. 민호야,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 전화하지 마세요. 바쁘니까. 민호야. 엄마가. 민호가 끊었어요. 30초도 안 됐어요. 30초. 1년 만에 나눈 대화. 30초. 그리고 순자 씨는 포기했습니다. 아, 정말 끝이구나. 내 아들은 이제 없구나. 난 원래 아들이 없었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0월, 정확히 1년 후, 순자 씨의 삶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10월 14일이었어요. 저녁 7시쯤에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똑똑똑.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그 목소리. 민호? 1년 만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어요. 아들 민호가 서 있었어요. 근데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이 빠지고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도 구겨져 있고. 민호야?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냥 무릎을 꿇었어요. 현관문 앞에서. 그리고 민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그 말만 했어요. 저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들어와. 좁은 방이지만 들어오라고 했어요. 민우가 방을 둘러봤어요. 어머니, 여기서 사셨어요? 이런 곳에서? 그러면서 울었어요. 처음 봤어요. 민우가 우는 거. 그리고 민우는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민우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 망했어요. 집도 직장도 가정도 다 모든 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대요. 10억이나 주식 투자한다고 큰 돈 벌어서 어머니 모시고 큰 집 사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주식이 폭락했대요. 10억이 다 날아갔고 은행에서 집을 경매로 넘겼대요. 수진이는 그때 이혼 요구했대요. 당신 무능해요. 저는 이렇게 못 살아요. 그러면서 준서 데리고 나갔대요. 회사도 횡령 혐의로 잘렸대요. 모든 것을 잃은 민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민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를 쫓아낸 건 정말 잘못된 거였어요. 수진이가 자꾸 그랬어요. 독립하자고, 어머니랑 떨어져 살자고. 저도 그게 맞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엔. 근데 모든 걸 잃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진짜 내 편은 어머니밖에 없다는 걸. 수진이는 돈 없으니까 떠났어요. 친구들도 연락 끊었어요. 회사 사람들도 외면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저한테 남은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또 울었어요. 그리고 더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저 암이에요. 뭐? 위암 3기. 3개월 전에 진단받았어요.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암이라고? 우리 아들 민호가? 순자 씨는 1년 동안 지하 원룸에서 고통받았던 그 어머니,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던 그 어머니, 그 순간 순자 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 민호를 안았어요. 괜찮아, 민호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살릴게. 민호가 내 품에서 울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우리 둘이 지하 원룸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순자 씨는 은행에 갔습니다. 숨겨둔 통장이 하나 있었어요. 남편의 목숨값입니다. 1995년에 받은 돈 1억 5천만 원. 그걸 한 번도 안 썼어요. 언젠가 민호가 필요할 때 쓰려고 30년간 모았어요. 이자 붙어서 2억 3천만 원. 다 찾았어요. 그리고 민호한테 줬어요. 이거 가지고 수술해. 제발 살아라. 2억 3천만 원. 순자 씨가 평생 모은 유일한 재산. 그것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그 아들에게 민호가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머니, 이건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받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제가 말했어요. 민호야, 받아. 돈은 다시 벌면 돼. 근데 너는 한 번 죽으면 끝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 잘못해도 엄마는 너를 살려야 해. 그게 부모야. 그렇게 민준 씨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민호가 살았어요. 회복도 잘 되고 있대요.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지금 2025년 1월입니다. 순자 씨와 민호 씨는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호가 나를 데리고 나왔어요. 작은 투룸으로 햇빛이 잘 들어요. 따뜻해요. 민호가 매일 아침 차려줘요. 어머니, 일어나세요. 밥 먹어요. 병원도 데려다 줘요. 무릎 치료받으라고. 행복해요. 집도 없고 돈도 없지만 민호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해요. 민호가 말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인간 쓰레기였어요. 어머니를 쫓아냈어요. 제 욕심 때문에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요. 근데 모든 걸 잃고 나니까 깨달았어요. 세상에 진짜 내 편은 어머니밖에 없다는 걸. 어머니는 제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도 저를 살려주셨어요. 평생 갚아도 모자라요. 저는 앞으로 어머니가 걸어 다니실 때까지 매일 모시고 다닐 거예요.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 조금이라도 갚으면서 살 거예요. 72세 어머니는 평생 모은 2억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을 쫓아낸 아들의 목숨을 위해. 어떤 이는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위대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부모입니다. 자식이 미워도, 자식이 못되게 굴어도, 자식이 죽는 건 볼 수 없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순자 씨가 말합니다. 저는 후회 안 해요. 2억 날렸지만 민호가 살았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다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잘하세요. 나중에 후회해요. 그리고 자식 있으신 분들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주되 선을 그어야 해요. 받기만 하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럼 안 돼요. 부모도 사람이에요. 존중받아야 해요. 민호 씨 건강 회복 중입니다. 집은 날아갔지만 아들은 살아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후회하기 전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